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중개사법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문제 8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한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1번 분묘기주권 내용입니다. 교육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내용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기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되죠.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분묘기주권 이후에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주권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3번 창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이전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지 않았죠. 이전권 여전히 인정됩니다. 그 뒤는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거 인정되지 않죠. 앞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소유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의 공지까지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표시하면 소멸하는 거죠. 2번입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소유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3번은 아까 1번에 나왔던 지문이죠.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면 귀신이 하나 더 나와요.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 매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 당연히 지료 지급해야겠죠.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헛갈리면 안 될 게 분묘기지권을 시효지에게 했을 때도 의무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3번 개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보다 옳은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에 대한 규정이 추정되지 않죠. 3심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첫째,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둘째, 약정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는 한 계속 존속됩니다. 여기처럼 지상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죠.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묘는 지금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죠. 아까 나왔던 거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급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회복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아까 소멸하지 않는다고 계속 나옵니다.
4번 기업공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개인묘지는 30이죠. 30. 30 초과해서 안 되죠. 정답이 바로 1번이네요.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이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입니다. 5번 분묘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1년 내에 깨워야 돼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된다. 1년일 포인트죠? 맞았습니다. 5번 부동산 전제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제일 크게 구축운영 나와요. 구축운영 나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택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제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즉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에 부과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 없죠.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세요. 갑은 을과 을소유죠. 을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체결했죠. 신탁자가 체결했습니다. 다음 친구평가 명의이사 약정에 따라 매도인 을로부터 바로 수탁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건 모든 건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것이 밑에 제목처럼 3자간 등기 명의탁입니다. 이게 문제죠. 갑과 병이 명의시사 결정합니다. 갑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인데 이제 을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매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했습니다. 근데 을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병 앞으로 넘겼죠.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약정 등기 다 무효죠. 갑과 병 간에 종중 배우자 걸어놓기 때문에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 아니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을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다 받았기 때문에 말소는 갑이 해야 돼요. 갑이 돈 줬지만 등기는 병 앞으로 남아있죠. 자, 그럼 이때 갑은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을 대위해서 병 등기 말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물권자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수탁자 등기 무효이더라도 수탁자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도 보호되죠.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이게 실명법 4조 3항이에요. 1항이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익 없죠.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병이 무효 0이더라도 정은 100으로서 보호됩니다. 자, 위쪽 그림 똑같습니다. 자, 기억 보세요.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입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탁 약정 같은 게 유효 틀렸죠? 종중 배우자 아니니까 무효입니다. 문제 위쪽이 무효라고 써놨잖아요. 단디은 병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다 부정됩니다.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여기 맞았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리을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틀렸죠? 병 등기 무효죠?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하는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갑과 친구 을은 을일 명의수탁자라는 문제에 써줬네요. 계약 명의수탁이라고 써졌습니다. 저기라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 을은 2017년 병소유죠. 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그럼 병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사고 싶은데 을과 약정을 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에게 돈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을이 병과 매매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병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매매도 을이 하죠. 등기도 을 앞으로거든요. 돈도 을이 줬죠. 그래서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그래도 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을과는 둘이는 하지 말한지 됐죠.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병이 한 게 유효예요. 병이 한 게 매매와 이전 등기죠. 그래서 매매 유효, 등기 유효입니다.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병이 한 건이 아니라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습니다. 대신 자기가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한 거 외웠거든요. 보건복지부 매시인 경남이니까 신이 여긴 명의신탁입니다. 유치권 X. 자, 이제 우리 소유자니까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냥 우리 유효기 때문에 수학으로 100이거든요.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든 몰랐든 100 취득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매도인 병이 악이라면 병 부활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것도 다 무효가 됩니다. 매매 무효, 을명의 이전 등기 무효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 등기 무효 0이더라도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도 보호되죠. 그래서 정은 어찌됐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효 그랬죠. 니은. 갑과 을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해도 약정은 무효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약정을 병이 한 게 아니죠.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그럼 을 유효죠. 유효. 그래서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을이 취득하죠. 을 유효. 위쪽 그림 노란색이에요. 리을. 갑과 을 위 약정이 병이 알았네요. 그래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만 맞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의타 약정을 맺고 갑이 주어져. 갑은 2020년 개공 의뢰 중개로 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갑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모든 걸 다해서 계약명의탁입니다. 자, 그럼 병에게 X가 있는데 A가 직원 갑과 명의탁 약정했죠. A가 신탁자고 갑이 수탁자입니다. 돈까지 다 줘서 갑이 병과 매매하고 돈도 갑이 주죠. 등기도 갑으로 옵니다. 그래도 갑과 A는 종종 배우자 아니라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병이 선이라는 가정하에 병이한 매매계약과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되죠. 그럼 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A는 갑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갑이 소유자라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100은 100 취득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병 부활 필요 없으니까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정은 실명부 특징에 따라서 0이 100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A와 갑 사이의 명의탁 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 맞았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죠? 등기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탁 약정을 알게 됐죠. 그럼 갑과 병이 매매할 때는 몰랐네요. 그럼 유효죠. 뭐든지 판단 시기는
매매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등기할 때 알았으니까 매매할 때는 몰랐단 말이죠. 그럼 갑유효입니다. 지금 노란색이에요. 소유자는 갑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3번 A는 갑에게 토지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은 원칙 유효입니다. 4번 갑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하면 정 무조건 취득하죠. 유효. 5번 A와 갑의 명의타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하면 당연히 노란색 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개 실무표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